동남부 지역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헐린의 여파로 현재까지 130여 명이 숨지고 6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득과 소비력이 가장 좋은 X세대가 최근 부모와 자녀 사이 경제적 이중고로 인해 소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미전역에서 버라이즌 서비스가 중단돼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LA 지역에서 댕기열 모기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경우 필기 시험이 면제됩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동남부 일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의 여파로 현재까지 13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 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 132명이 숨졌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56명, 사우스캐롤라이나 35명, 조지아주 25명, 플로리다주 11명, 테네시 4명, 버지니아주 2명 등입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번컴 카운티 실종신고센터에 따르면 오늘 오후까지 600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테네시주에서는 15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와 조지아주 등 긴급 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승인했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There's been reports of over 100 dead and consequence of this storm, and there are reports of up 600 people unaccounted for because they can't be contacted. God willing, they're alive, but there is no way to contact them again because of the lack of cell phone coverage. I've directed my team to provide every available resource as fast as possible to your communities. That's our big one. And the devastation wrought by this storm is incredible. It's so extensive. Nobody thought this would be happening, especially now it's so late in the season for the hurricanes. 당국은 허리케인으로 수백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이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뒤 동남부 지역 일대를 휩쓸었으며 현재 수백 개의 도로가 폐쇄됐고 수백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 일대에 또다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고기압의 영향으로 LA와 라스베가스, 피닉스 지역에서 주말까지 기온이 상승하며 비정상적인 더위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LA 지역은 화씨 90도대 후반에서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으며 우드랜드 힐스와 산타 클라리타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라스베가스와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주말부터 100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seems pretty crazy to have it this late in October, or going into October, I should say, and it's still well over 110.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서부 지역에서 6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폭염 경고와 주의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중후반의 연령대를 X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소득이나 소비력이 가장 좋은 세대로 여겨지지만 최근 부모와 자녀 사이 경제적 이중고로 인해 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X세대의 위축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5년에서 1977년 사이 태어난 세대인 X세대.
미국에서만 6,5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중장년층 그룹입니다.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국가 경제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소비 주체로 꼽힙니다. 하지만 Z세대의 부모 세대이기도 한 X세대는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타격을 받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부모를 돌보는 마지막 세대로 여겨져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로도 불립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There are two pressures, I think, on Gen X from both those older and younger ends of the age spectrum.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X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줄곧 상승세를 보이던 X세대의 소비 지출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2%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오락이나 외식 등 비필수적인 소비 지출이 크게 줄었고 밀레니얼이나 Z세대 등 다른 세대에 비해 감소폭도 더 컸습니다. 대신 401k 등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은 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돌보다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소비를 줄이고 은퇴 준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 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X세대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Gen X accounts for over a third of US consumer spending. So the generation really punches above its weight in terms of its contribution to the US economy. Their spending is peaking out in a sense. So that makes them important in terms of the overall trajectory, I think, of the economy. 이와 관련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X세대의 소비 지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고 경제 회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X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육 지원금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재정교육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 미 전역에서 버라이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비스 접속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버라이즌 고객들이 통화 연결과 문자 메시지 수신 그리고 인터넷 접속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신고가 10만 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서비스 장애의 문제는 뉴욕부터 LA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허리케인 헐린의 영향권에 있는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등 동남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버라이즌 측은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엔지니어들이 신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 오후부터 서비스는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T&T와 T-모빌 등 다른 통신사에서도 일부 서비스 중단 신고가 접수돼 복구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지역에 댕기열 모기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샌 가브리엘 밸리 지역과 파노라마 시티에서 주민 4명이 댕기열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댕기열의 경우 외국에서 돌아온 여행객들로부터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환자 4명 모두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현재 댕기열의 확산세는 낮은 수준이지만 주민들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충제를 사용하고 물에 담은 용기는 제거하는 등 가능한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댕기열은 주로 열대 지방이나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발열, 발진은 물론 오한과 근육통이 심해 뼈가 부서지듯이 아픈 열병이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조류 독감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12개의 기준 계란 한 팩의 소비자 가격이 전년 대비 28.1% 상승했습니다.
당국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계란 생산이 부진해졌고 또 경기 침체 장기화로 비교적 값이 저렴한 계란 소비량이 늘면서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미 전역 48개 주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살처분된 상업용 닭이 3,300만 마리에 달한 가운데 지난 2022년에도 또 다른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4천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 계란 평균 가격은 2019년 대비 60% 증가했고 미국의 경우 83%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갱신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DMV는 오늘 성명을 통해 70세 이후 운전자들은 면허가 만료됐을 경우 기본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고 최신 사진을 업데이트해 면허를 갱신해야 하지만 필기시험은 치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서 DMV는 70세가 넘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요구해왔지만 이는 정책일 뿐 법은 아니며 재필기시험 절차를 없애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DMV 측은 신규 운전자를 비롯해 면허 만료일부터 2년이나 3년 전 음주운전 또는 다수의 사고 기록, 교통 위반 기록 등이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사립대학에서 입학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를 우대하는 이른바 레거시 제도를 금지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사립대와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인 AB 1780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년 9월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사립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되며 모든 사립대학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일부 사립대학들은 입학 기부금을 주요 기금 모금 수단으로 사용하고 매년 일정 비율의 신입생을 레거시 제도로 선발해 온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 위헌 판결 이후 입시에서 재정적 배경이나 가족 관계도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따라 발의됐습니다. 미국 고급 주택가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된 한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에 따르면 보스턴과 워싱턴 DC 등 고급 주택가에서 매춘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이 씨가 성매매 알선과 자금 세탁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와 기업 임원,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하며 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불법 수익을 머니오더로 세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이 씨가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명 씨의 유죄 인정 심리와 제임스 이 씨의 변론전 회의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당국은 성매매 업소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9만 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애틀란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 락델 카운티 코니어스에 위치한 바이오랩 화학 공장에서 스프링쿨러가 오작동하면서 물과 화학 물질이 반응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학 공장 화재는 최소 30마일 이상 떨어진 애틀란타 지역에서도 확인될 만큼 거대한 검은 연기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며 오후 4시쯤 화재를 진압했지만 검은 연기는 며칠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longer it goes, the better it's getting. So we're mitigating to it. It's a slow process, but we are working to get through it. 환경보호청은 화재로 인한 연기에서 독성 물질인 염소를 감지했다며 추가적인 대기질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주변 학교와 관공서를 폐쇄하고 9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과 함께 창문과 문을 닫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공장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고 이번이 세 번째 화재로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제51회 LA 한인축제가 4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으며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찾아와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막식 당일에는 한국 전통 공연과 함께 한국에서 온 가수들의 특별 공연까지 이어지면서 축제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현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What's up, LA? 예! 우선 한인 축제는 처음으로 오는 거라 굉장히 설레고 기대는 마음으로 왔고요. 여기 오려고 다른 스케줄을 정말 세 군데를 못 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고. 안녕하세요, 애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애조원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까지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는 열심히 할 테니까 늘 찾아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찾아갈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여기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한국 안에서 그 공연할 때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좀 더 많이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하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았고 늘 뿌듯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분으로 노래하게 될 것 같고요. 평소보다 또 더 열심히 노래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편 LA 한인축제는 1974년 올림픽 블러바드에서 진행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지난 50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보유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일반 토의 마지막 날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은 북한은 올해로 6년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김 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가동한 핵 협의 그룹이 북한을 겨냥한 미국 등의 핵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자위권을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피어린 투쟁으로 이룩한 우리 국위를 놓고 그 누가도 흥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그 누가 집권하던 일개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를 상대할 것이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구원던 정권도 달라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김상진 주 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답변권을 행사해 계속 증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위협이 한국과 미국이 확장된 협력을 강화하는 주된 이유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 등으로 언급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북핵 정책 목표는 비핵화라고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최근 발언에 대해 위험한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위헌성과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돼 폐기된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규명이 아닌 반복된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하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다며 법적 시한인 오는 4일 안에 제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사건 선거법 공소시효에 맞춰 곧바로 재표결을 하려는 야당의 시간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에선 야당의 특검 공세는 정쟁을 위한 것뿐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여당 내 단일 대우가 유지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요구권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면서도 여당 내 균열 조짐이 보이니 야당이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 아니겠냐고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제2요구권을 쓴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24번째가 됩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야당을 말살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이런 게 사건 조작이자 증거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행위입니다. 신이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표현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 질서에 중대한 교란을 끼치고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과 김 씨의 통화 녹취록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만약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25일 나옵니다. 이 대표는 모두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11월에 선고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박대성입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을 한 남성이 맨발로 걸어갑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1994년생 30살 박대성.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대성은 숨진 여성과 만난 적이 없었고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박대성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부터 사건 발생 지역과 인터넷상에서 이름과 가게가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분한 시민들은 해당 가게에 달걀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더는 외롭지 않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람들은 추모글과 꽃을 남겼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숨진 여성은 18살, 경찰을 꿈꾸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대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는 하루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2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린 흙탕물에 마을이 온통 물바다가 됐는데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는 하루 최대 322mm의 폭우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와 다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강우량이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수해로 총 198명이 숨졌고 26명이 실종,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로 주요 도로가 막히고 항공기 운항도 중단되면서 식료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수력발전소, 송전시설 등도 파괴되면서 전력 공급도 어려워졌습니다. 네팔에서는 매년 몬순 시기에 산사태와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일부 지역에 저기압이 계속되면서 몬순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힘차게 발을 구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전통춤 하카인데요.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에덴파크 럭비 경기장에서 기네스북 세계기록 등재를 위해 6천여 명이 동시에 하카 공연에 나섰습니다. 하카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전사들이 다른 부족과의 전투를 앞두고 전의를 다지기 위해 추던 춤인데요. 하카는 뉴질랜드 전통 문화 유산이지만 지금까지 최대 규모 하카 공연 기록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4,028명이 모여 하카를 춘 기록이었는데요. 이번 행사에 총 6,531명이 참여하면서 뉴질랜드가 기네스북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하카 세계 기록의 명성을 되찾은 건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뉴질랜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선보임으로써 깊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자축했습니다. 영국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인 잉글랜드 노팅엄셔의 렛클리프 온수어 발전소가 어제 폐쇄됐습니다. 영국은 석탄을 동력으로 한 1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1882년 세계 최초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세워졌는데요.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주요 7개국 G7 중 처음으로 석탄을 연료로 한 발전을 중단한 국가가 됐습니다. 석탄 화력은 1990년 영국 전기 공급량의 80%를 차지했지만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주목되며 지난해엔 1%로 줄었습니다. 같은 날 영국 최대 제철소인 타타스틸의 텔벗 제철소의 용광로도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앞서 스웨덴, 벨기에 등이 중단했고 G7 가운데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캐나다, 독일이 석탄 발전 중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차량 옆으로 주황색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떨어져 내린 오물들은 차 앞 유리를 가리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달 24일 중국 남부 광시성 난닝시의 한 도로에서 하수관이 폭발했습니다. 공사 직원이 점검을 위해 압력 테스트를 하던 중 배관이 파열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수는 끊임없이 분출되다가 무려 10m 가까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수는 근처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을 덮쳤는데 차량 앞 유리가 흙과 오물 등으로 뒤덮여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차들이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들은 앞범퍼가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졌지만 다행히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9월달, 10월달까지 와가지고 2024년도를 마무리를 하는 기간에서 last quarter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last quarter를 왔다는 거는 지금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까지 가면서 2024년도의 트렌드와 2024년도에 나왔던 차의 문제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썸머리를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는 리커의 statistics를 보면은 every year 똑같이 포드가 탑으로 온 또 2024년도였습니다. 우리가 리커를 얘기할 때 포드를 따라갈 수 있는 차 회사는 지금까지 없어요. Every year 포드가 제일 많은 리커를 한 달에 average 4개에서부터 5개가 나오는 car manufacturer로 지금 서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2024년도에는 처음으로 first quarter에 우리 토요타 차 회사가 그 리커 리스트에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 차들 2023년도, 2024년도 차를 사는 토요타 케이스는 uptick, 리커가 다른 때마다 보다 더 많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리커 리스트를 꼭 내셔널 하이웨이하고 리커 스테이터스를 보시고 여러분의 차에 임팩이 있나 꼭 확인을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리커들은 당연히 steering wheel, 아니면 fuel gauge system, 아니면 powertrain system, transmission system이 제일 top safety defect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리커의 스테이터스에 임팩트가 된다면은 꼭 여러분도 변호사 사무실을 전화하셔서 따라서 나오는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군 간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직업에 회의감을 갖게 됐다는 군 간부들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대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천장에서 맺힌 물방울이 냄비에 뚝뚝 떨어집니다. 방바닥이 젖지 않도록 여러 장의 수건도 깔려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군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군간부 독신자 숙소 모습인데요. 해당 숙소를 이용한 군간부는 지속해서 누수공사를 건의했으나 사정이 더 급한 관사가 있다는 이유로 3년 만인 올해 들어서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사연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자신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었다면서 아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냐며 울었다. 그 모습이 가슴속 깊이 박혀 미안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군인을 하나 싶었다며 직업 군인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글 뒤로도 육사 화랑관과 정보병과학교 교육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천장과 벽에 외장재가 썩어 떨어지고 곰팡이로 가득한 사진이 게시됐고요. 배수시설도 없는 군관사의 베란다 벽이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였다는 제보도 잇따라 올라왔는데 이 군인은 돈만 있음 절대 군관사 숙소 안 산다고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올여름 폭우와 폭염에 노심초사했을 군인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에 대해 육군은 간부들의 생활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분리대는 물론 지하차도 벽을 쾅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는 차량. 급기야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로운 주행을 이어갑니다.
도로에서 이런 차를 목격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상한 차량 뒤를 달리던 부부, 가족 약속도 잠시 미루고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고는 차량 뒤를 침착하게 쫓는데요. 앞선 차량은 빠르게 달리더니 얼마 못 가 도로 한쪽에 차를 멈추고요. 이를 놓칠세라 부부가 음주 의심 차량을 막아 세웁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문제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고요. 누리꾼들은 자칫 본인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약속도 뒤로 하고 경찰을 도운 부부가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대회에서 최후의 32인 안에 들며 본선에 진출한 80대 참가자에게 국내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백발의 도전자 최순아 씨인데요. 최근 미국 CNN은 2024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참가자인 최 씨의 사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해당 대회는 18세에서 28세까지의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올해부터 내면의 아름다움이 새로운 미의 기준이 되었고요. 역사상 최초로 나이 제한은 물론 키와 몸무게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덕분에 최 씨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일제강점기인 1943년 태어난 최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간병인으로 일하다 한 환자의 권유로 72세에 첫 모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내 유명 패션쇼와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다. 결과에 상관없이 즐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본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누리꾼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최 씨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 아닙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죠. 열차 한가운데에 놓인 의문의 봉투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드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봉투를 들추자 집게발을 치켜든 꽃게가 보입니다. 알고 보니 한 여성 승객이 꽃게를 들고 탔다가 날카로운 집게발에 그만 봉투가 찢어지고 만 건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여성이 우왕좌왕하자 옆에 있던 승객들이 기꺼이 나서 도망쳐 나온 꽃게들을 주워 담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화제를 모았고요. 누리꾼들은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며 여성을 도운 승객들에게 박수를 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